서울시 부채가 지금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부채는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10년 전에 10년 전에 본인이 10년 전에 만드신 그 부채는- 부채를 아니, 갚느라고 그동안에 너무 애썼지 않습니까? 제가 빚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분입니다. 오, 그렇기 전혀 그렇지 때문에 않습니다.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셨을 건전한 때 빚이었기 때문에 항상 계산은 틀리게 하고 오시니까 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미리 하고 오는 계산이 틀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계산이 지난번에는 틀릴 수 있죠. 계산하고 오신 것도 잘 모르지 그다음에 않으셨나요? 실제로 1년간에 임대료 평균값도 모른다고 하시지 15조 않았습니까? 원이 먼저 아까 보니까 부동산 정책 있었고 또 투기 근절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하에 급격하게 올린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는 14%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7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박 후보의 그 10%만 올리겠다, 9억까지, 9억 이하의 집의 경우에 10%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9억 미만의 경우에 거의 21년, 22년 올라가는 게 1, 2%씩 올라가서 30년까지 90%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까지만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 무엇을 계산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표에 나와 있습니다. 10%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6월 국회에서 저희 당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하고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그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관적인 계산을 한 것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주관적인 계산이 그렇게 아니고요.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30초가 옳지 지났는데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을 해드릴 것 네. 같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거의 공시지가가 30%, 20%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동결을 시켜도 이분들 재산세,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결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10%씩 올린다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표인데 10%씩 올린다고 그러는 건 지금 이 표보다 훨씬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10%씩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10%의 캡을 씌우겠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10% 맥시멈. 그렇습니다. 최대 한도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10%다. 좀 공약 발표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10%를 최대치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리스럽죠. 뭐가 최대치로 하면 무리스럽습니까? 지금 부동산 10%가 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정도면 충분히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듣는 분들이 충분히 제가 판단하실 것 같고요. 서울시장이 두 번째, 돼서 제 수직 정원에 답변을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들어주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아직 30초 아직 안 30초는 됐는데요. 충분히 보장해드렸습니다. 저기 지금 30초가 됐습니다. 수직 정원에 그렇게 대해서 급하게 자기 얘기만 하고 끊어버리면 지금 제가 묻는 시간이거든요. 시민들이 답도 들으셔야 자, 됩니다. 예, 시간을 왜냐하면 너무 뺏지 서울시장은 마시고요.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두 분 동시에 말씀하시면 수직 전달이 정원에 안 대해서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토론할 때 수직 정원을 만드는 이유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또 이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수직 정원에 5,000그루씩 심는다고 해도 맥시멈 돈이 뭐 몇 조 들어가는 거는 둘째 치고요. 한 30개 만든다고 치고 17,700톤의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남산이라고 하는 산 하나, 서울 시내에는 내사산, 외사산 뭐 산이 많은데 남산이라고 하는 산 하나가 내뿜는 산소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12만 3,900톤. 그러니까 수직 정원이라는 거를 몇 조를 들여서 만들어도 거기서 생산하는 산소의 양은 남산에서 생산하는 산소의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도처에 그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설명 해야 한번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종로와 영등포의 녹지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네, 20대 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로의 부근, 중구 부근은 녹색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공기 정화 장치가 있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종로의 20분의 1이거든요. 이런 곳에 수직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듣는 분이 하실 것 그곳에 같습니다. 사는 시민들에게도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네.
아마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공약을 철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21개 다핵도시, 21분 도시를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21개 다핵을 만들면, 핵을 만들면, 다시 말해서 도심을 만들면 4개 자치구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 네. 4개 자치구가 어느 자치구입니까? 그것은 낡은 행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아니 25개 자치구가 25개 있잖아요. 자치구는 행정 개념이고요. 21분 다핵도시는 시공간 개념입니다. 글쎄, 시공간 그래서 시공간 개념이라도 개념에 직주 근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바로 10년 전 낡은 사고로 개념은 사고하시기 때문에 동일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도 자, 질문을 15분 정확히 듣고 도시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빠지는 자치구 4개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빠지는 자치구 없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타원형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중심점이 직경사 이렇게 빠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낡은 사고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답변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21개의 그러면 왜 다른 나라의 도시문을 도시들은 다른 나라의 선진 도시들이 이런 것을 할까요? 15분 도시, 9분 도시, 20분 도시를 왜 할까요? 그것은 21세기형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는 시공간 개념에 복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해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됐습니다. 네. 21개 다핵보다도 네. 한 자치구에 2개 내지 3개. 그래서 한 50개 내지 75개의 핵을 만들면 적절할 것 같다는 그것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10분 도시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마다 병원 그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니까요. 네. 알아들었고요. 네. 4개 자치구는 어떻게 그려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 2번의 토론에 걸쳐서 그 예산 문제를 네. 짚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C 토론 때는 본인이 답변이 5년간 4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걸 보니까 1년에 4조 원이라고 제출을 하셨더군요. 계산이 틀렸죠. 그런데 그거 저희가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네. 내셨더라고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5년간 4조인지 1년간 4조인지를 헷갈리시고 MBC 토론 때 말씀하셨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년 2개월이 임기니까 1년 2개월 임기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예상이 들어간다는 의미지. 알겠습니다. 항상 계산은 틀리게 하고 오시니까 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네. 미리 하고 오는 계산이 틀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계산이 지난번에는 틀릴 수 있죠. 계산하고 오신 것도 잘 모르지 그다음에 않으셨나요? 실제로 1년간에 임대료 평균값도 모른다고 하시지 5조 원이 않았습니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준비한 게 밑에 표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5천억이고 10% 절감해 가야 2,5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께서 제시하신 공약이 그동안 또 늘어났어요. 청년들 데이터 바우처도 공짜로 해주겠다. 또 무슨 뭐 대중교통 요금도 40% 할인해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또 몇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년에 공보물에 나온 공약은 100개가 넘는데 그걸 네. 다 계산을 안 하고 몇 개만 했는데도 합계가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살림살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서울시 부채가 지금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부채는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10년 전에 10년 전에 본인이 10년 전에 만드신 그 부채는- 부채를 아니, 갚느라고 그동안에 너무 애썼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10년 전에 2011년도에는 서울시 부채가 4조 5천억이었는데 그동안에 6조가 늘어서 2020년도에 이 표에서 그럼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예산과 지금 예산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10조. 네. 그런데 왜 동일시합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6조가 늘었어요. 빚이. 네. 그랬고 SH공사는 본인이 재임 시절에는 얼마가 늘었나요? 제 재임 시절에 네. 4조가 늘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2조는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건 적자 지방채를 거짓말이죠. 7조가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갚느라고 서울 시민들이 자, 제가 한동안 질문 드리는 굉장히 시간이니까 힘들었습니다.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당시에 네. 문정장지지구, 발산지구, 신내지구, 신정지구 이런 택지 개발하느라고 땅값이 많이 들어가서 7조가 들어갔던 거고요. 후임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공사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청 기준으로 본청 기준으로 6조가 늘었는데 빚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지금 계산하는 걸로 하면 박영선 후보 계산대로 하면
빚이 10조 이상 늘게 돼 있어요. 빚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분입니다. 오, 그렇기 전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셨을 건전한 때 빚이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6억 원 이하의 집들은 재산세가 전부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이것을 다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지적하시지 않고 오른 부분만 계산해 갖고 오시기 때문에 늘 계산이 틀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시간에 발표를 하시려면 토론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모면하고 아닙니다. 모면하고 하시는데요. 뭔가를 발표를 하시려면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계산해 가지고 오십시오. 지난 토론에서 거짓말하신 것도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자, 네.